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 또 시장에 그래도 우리가 업데이트는 하고 계속 공부는 해나가면서 어느 쪽으로 자금들이 그래도 움직이는지 에 대해서 시장보다 또 강한 종목들은 어디가 있는지 또 혹시라도 또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냥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일단 빈살만의 수행 장관이다 표현을 이렇게 또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관이신데 빈살만의 수행 장관인 원희룡 뭐 돈만 벌어오면 뭐. 네, 뭐 그렇죠. 뭐 많이 이제 받아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12월 달에 수조 원대의 수주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에 이야기하기로는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 사우디에 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또 무기 쪽이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야, 오늘 또 원전 저 물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던데 오늘 또 전 뉴스는 또 좋은 뉴스네요. 네, 좋은 뉴스긴 한데 이제 시장 분위기 전체 분위기가 이제 어쨌든 조금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이게 뭐 힘을 발휘할지는 개장 후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사우디 원전에 참여하는 뭐 나라 업체라고 하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한 3개 업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사우디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가장 좀 후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점수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기사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올지 개장 후에 한번 좀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무기 관련해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뭐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좀 결국에는 방산 쪽이 이제 계속 모멘텀이 이제 되는 건데, 근데 방산 내에서도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른 방산주보다는 일단은 좀 다른 모멘텀까지 같이 엮여져 있는 현대로템이 그나마 제가 최근에 방산주 중에서는 제일 좀 세고 편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대로템이 지금 보시면 일주일 전 대비해서 수익률을 비교하면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월등히 지금 수익률이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방산뿐만 아니라 이게 수소와 철도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에너지를 종가 기준으로 좀 딱 넘겨놓고 끝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현대로템은 그래도 세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29,050원에 현대로템은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직전 저항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위에서 계속 윗골이 달리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도 윗골이 달렸었고, 이게 언제죠? 11월 17일 날도 윗골이 달렸었고, 11월 18일 날 지난주 금요일도 윗골이 달렸었고, 근데 어제가 종가 기준으로 29,050원이라고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저항을 종가 기준으로 어제 돌파해서 어제 마무리가 이 현대로템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현대로템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네 라고 봤고,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이 3일 연속, 외국인들이 22만 주 쌍끌이 매수가 어제 들어오면서 거기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라면 어쨌든 방산 내에서 주도주는 당분간 현대로템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뭐 수주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이 내용이 숫자가 나오는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얼마를 수주 받았다 뭐 이런 건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 언론사의 기사를 보니까 2018년인가요? 19년도 그때 왜 과거에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도 몇몇 관련된 MOU 체결한 게 있는데 그때 한 8건인가 한 10건 정도 한 게 있고, 그 중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절반, 그 나머지 절반은 아예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전혀 아무 이야기도 없는 거 절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뭐 MOU 체결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조금씩 구체화되는 쪽으로만 아마도 주가의 움직임이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들 관련주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수급과 에너지를 봤을 때는 현대로템 쪽에서 가장 뚜렷한 뭔가 성과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현명하고 시장이
가장 먼저 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독보적인 움직임을 현대로템이 보여주는 거로 봤을 때는 아마도 뭔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방산 대형주 중에서도 현대로템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기관들이 저렇게 3일 동안 다른 방산주들 대비해서 의미 있는 베팅, 그다음에 어제는 외국인까지 이제 쌍끌이로 가담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하고 있는 전차부터 해서 수소, 그다음에 철도까지 해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 중요한 저항을 일단 돌파를 해줬다라는 것까지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29일 날은,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이제 빈살만이 가고 난 다음에 사실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좀 꺾였잖아요. 그렇죠. 한미글로벌이라는 대장주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챙기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구간부터 해서 꽤 최근에 이렇게 좀 빠졌거든요. 많이 지금 보시면 빠졌네요.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근데 좀 빠지다가 이제는 약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이제 음봉의 길이가 보시면 처음에는 길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몸통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을 살짝 받은 모습, 기관들 매도도 이제 나오다가 멈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조금 모멘텀도 붙고 있는 게 29일이면 오늘이 22일이죠. 앞으로 한 7일 뒤에 사우디의 주택부 장관이 또 방한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로 따라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은 살짝 또 이렇게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요 테마는 많이 이제 일단 소진이 된, 에너지가 소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정도의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큰 되돌림을 돌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요 이야기들을 하는데 계속 요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 무선 충전. 어제도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나왔고, 정부에서 연내에 전기차 관련해서 무선 충전 주파수 분배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상용화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부터 빨리 좀 불편하지 않게 무선 충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이미지랑 그 기사들을 보니까 요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바닥에 이런 것들 있잖아. 엄청나게 코일을 지금 많이 감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렇게 둘둘둘 감아놨죠. 우리도 제가 보조 배터리가 지금 없지만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서 보면 이런 코일들이 둘둘둘 감겨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엄청 많은 양의 두꺼운 코일들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타면 그렇죠. 걸치면 네,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무선으로 이제 충전이 된다. 뭐 이런 건데. 네. 나는 저런 거 저 건강에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빙은 안 되지만 좀 찜찜한 게 저 안에 차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전기 충전되는데 무선 충전 주파수가 막 쏟아지는데 저기 내려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 있어야 될 것 그 같아요. 기름 넣는 주유랑은 조금 다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죠? 네, 엄청나는 많은 그 파장이 막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죠. 뭐 또 그런 기술을 또 막는 것도 나오겠죠, 그죠? 네. 전자파를 이렇게 막아주는. 차 안에 선인장 들고 다녀요. 네. 네. 자차도 없으신 분이 뭐 걱정 안 죄송합니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니 저는 생각에. 키맨이 건강이 걱정이 돼서. 저 차 놔두고 다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기차 충전하는 거니까, 전기차는 차값이 비싸서 아직까지 저도 생각 못 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뭐 그 정도 보조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저 BT58님 자동차 충전하다 사람도 충전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재충전이 좀 필요하긴 하죠, 우리가. 네. 아니, 저 민감하신 분들은 네. 저 예전에 지하철을 tas는데 지하철을 많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복잡할 때인데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성분이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짜증을 내더라고. 왜 자기 근처에서 휴대폰에서 전자파 쏟아지게 만드냐고.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 예민하신 분들은 되게 또, 예민하신 분이시네요, 그분은.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자파는 저도 사실 머리맡에, 그래서 자기 전에 그 우리 충전에 이렇게 그 49mm 49. 49mm 저거 뭐죠? 이거 돼지 콧구멍 이렇게 꽂아놓는 거. 돼지 콧구멍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있잖아요. 그 우리 산발이 산발이. 아니 그 뭐지? 아, 이거 콘센트? 제가 쓴 용어는 완전히 진짜 저희 옛날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인데 갑자기 그게 지금 튀어나왔는데 제가 요거는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전선 코드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 머리맡에 있는 거를 끄고 저도 이제 자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이게 전자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술이 계속 또 발전이 되겠죠. 네. 자, 아무튼 무선 충전 쪽 업데이트를 그래서 이제 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그 기사에 거론되어 있는 상장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동양 EMP에 대해서 나중에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아까 이미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동차. 그 밑에 어떤 회사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는 상장된 아직 비상장 회사고 상장된 회사는 동양 EMP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테이블 한번 확인하시고 저런 뉴스가 좀 계속 뭐 이슈가 되고 좀 수급도 좀 들어오고 확산이 되면 이 관련주들 쪽으로 움직임을 나타날 수 있는데 글쎄요 우리처럼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는 않을까 싶어서 한번 관심 종목에 지난번에도 제가 등록해 놓고 뉴스가 임팩트 있게 작용하는지만 일단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오늘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스 시기가 점점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죠? 네. 자, 1월달에 우리 가전 박람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년 세스 때가 되면 저는 이제 항상 아쉬운 게 지스타까지는 제가 출장을 올려서 가는데 이제 세스를 출장을 올리기는 참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어서 네, 저 뭐 이번에도 그냥 우리 국내에서만 세스의 분위기를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세스에서 주요 키워드로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로봇. 네, 로봇. 네. 그 다음에 AR, VR, 네, AR, VR, 뭐 XR 이런 쪽이 이번에도 키워드. 그 다음에 하나가 된다면 전기차. 요 정도가 이번 가전 박람회에서의 주요 좀 많이 좀 이슈가 되는 쪽이다라고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니 세스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저기 어느 분이시지? 새벽바람님이 네. 발음 잘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세스. 세스. 네. 네, 우리 순수해서. 네. 저는 뭐 초등학교 때 경험을 해가지고. 네. 난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듣고 아주 그러니까요. 아주 우리 방송 그 내용은 담을 수는 없는 그렇지. 방송 후기로서 우리가 이야기 아버님 나누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지. 네. 저 우리 키메님을 키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건 가전 박람회라고 그냥 할게요.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연초에 열리는 가전 박람회고, 요때 열리는 여러 가지의 이제 전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기술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렇지. 부분. 예전에는 우리가 뭐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그런 IT 기기 위주로 행사가 열렸다면 이제는 뭐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뭐 자동차 박람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전기차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근데 최근에는 내년도 1월달이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아마도 로봇과 AR, VR, XR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 요 세 개가 메인 테마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도 전기차는 그래도 원래 시장이 조금 부진할 때 하반기에 꽤 많이 올랐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얘들이 뭐 세스를 가지고 뭐 주가를 엄청 땡기기에는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좀 내려면 로봇 아니면 이쪽이 아닐까, AR, VR, XR 쪽 이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제 때마침 오후에는 보니까 비싼 라이다 대신에 카메라만으로 뭐 가능한 뭐 이런 부분들 위치,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스마트폰에만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로봇에도 카메라가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줘야 가다가 안 부딪히고, 그죠? 비켜나가고. 식당에서 우리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데 아니면 일반 식당에도 요즘 로봇 배달 서빙이죠, 서빙. 그렇죠. 네, 많이 보셨을 텐데 테이블이 좀 신기할 정도로, 그죠? 테이블을 부딪히지 않고 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뭐 카메라와 같은 이런 센서를 하는 작용들이 많이 부품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이런 로봇 기술을 외부에 또 판매한다라는 내용들까지 있어서 오늘은 관련된 부분들을 종목을 먼저 한번 보고 가보죠. 자, 어제 이제 수급 그 특징주 표를 오늘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사은펀드의 매수 강도 1위 종목이 뭐죠?
나무가라는 아. 좀 독특한 종목이죠. 이름이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가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죠. 예. 근데 스마트폰은 우리 관련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미가 있나요, 없나요? 예. 재미가 없는 재미없죠. 예. 출하량 자체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 성장이 안 나오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나무가는 종가 기준으로 정고점을 일단은 살짝이지만 어쨌든 돌파해주고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스마트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그래서 나무가는 제가 뭐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냐면 3D 카메라 모듈 업체, 3D 센싱.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였습니다. TOF. 제가 이제 대표님과의 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빛을 탁 쏘면 빛이 갔다가 대표님을 때리고 저를 다시 돌아오면서 거리 측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 우리 사이가 한 1m 정도 되네. 뭐 이렇게. 그래서 이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기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건데 뭐 자동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거리 측정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필요한 작용 부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간 찐시황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대표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지스타에서 찍어온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아 짜증을 내면 안 되는데. 네. 아니 저기는 봤어요. 사진. 아 사진을 네, 보셨어요? 사진 봤어요. 아 그 중에서 혹시 그 권투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아 권투하는 거 못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그 피코4라고 이 권투하는 영상 제가 여기 넣어놓은 거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네. 네, 허공에 대놓고 이렇게 막 팔을 막 휘두르시는 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VR 착용을 하고 막 권투와 복싱 게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하고 붙고 있는 거겠죠. 지금 허공에다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XR, AR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신사업으로 이 기업이 조금 앞으로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도 다른 종목들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폰 부품을 하는 기업들하고 다르게 지금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수급을 지금 연동을 시키고 있는 건 누구죠? 지금 보시면 자, 기관들이 최근에 제가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무가에 대해서는 보시면 계속 매수를 2만 주, 만 주 정도 사다가 최근에는 수량 자체를 절대 수량을 올렸습니다. 그죠? 5만 주, 4만 주, 어제는 8만 주까지 더욱더 끌어올렸고 특히나 원래는 이 종목을 보시면 주로 누가 샀죠? 보험 애들이라고 좀 하면 그랬네요.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보험 쪽에서 주로 샀죠. 근데 어제는 처음으로 지금 사모펀드에서 한 방에 확 사버렸네. 6만 7천 주를 어제 요 양봉에서 한 방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에너지는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관망을 하셔도 돼요. 관망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현금 여유가 많다. 그래서 뭔가 좀 매매할 만한 거를 좀 찾고 있다. 특히나 난 대형주 쪽이 아니라 중성주 쪽으로 좀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최근에 양봉의 시가가 동시에 놓여있는 가격대가 12,7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짧게 한번 손절 가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손절 가격 정도로 잡아놓고 오늘 분명히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현금 여유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중성주 쪽으로 조금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험도 들어오는데 사모펀드가 어제 한 방에 저렇게 좀 들어온 구간에서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XR 기기를 좀 내놓을 텐데 최근에 지금 모멘텀이 붙고 있는 것은 닌텐도 있잖아요. 닌텐도가 이렇게 콘솔 게임 쪽에 강자 그렇죠. 아닙니까? 닌텐도 게임 쪽으로도 지금 이제 요 관련된 부품을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분기에 그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 걸로 지금 확정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삼성전자향으로만 이제 그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들을 하다가 닌텐도가 지금 붙어버리면 성장의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스마트폰 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좀 현금 비중이 좀 여유가 있고 중소형주에 대해서 내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 관리 가격, 손절 가격을 좀 잡아놓으시고 한번 트레이딩을 그나마 해볼 만한
종목이 매수강도 1위 종목으로 나무가 정도가 좀 있고, 로봇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적용은 점점 될 거니까 저게 이제 로봇 테마가 확산이 되면 로봇 관련된 부품주 쪽으로도 시장에서 계속 이제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